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광선 전 방사청 그 사업 단장님도 나오셨었습니다만 다들 뭐 지금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준비하는데 무슨 FA-50 경공격기가 어디서 통하느냐 하는데 분명히 그 시장이 있다는 거. 있어요. 내전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쪽이 중요한 나라는 오히려 그 경공격기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경공격기가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첨단 전투기로 갈수록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이륙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 F5, F4 팬텀 말고 이 F5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전자장비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동키하면 그냥 바로 출발하죠. 그 정도로 그냥 밟으면 나가는. 그렇게 급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란 진압이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전투기를 굳이 고가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FA-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FA-50이 경공격기의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0대 이상이 지금 만들어졌고 잔여 수주 물량도 이제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기종들 가운데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많아질수록 그 FA-50도 그렇고 뭐 천무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뭐 제조를 잘한다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어디 뭐 공작 기계에서 쿵짝쿵짝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기는 엄청나게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깔아놓고. 그렇죠. 그게 금방 어떻게 증설이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사실 대비해서 생산 캐파 자체는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은 다 줄어들었어요. 유럽은 특히 이제 이 캐파 자체가 냉전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뭐 서울 불바다 발언했죠. 그래서 사실 그 K9 자주포가 1000문 이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1000대 이상. 네, 1000대 이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자주포를 1000대 이상 뽑아낸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55, K9 합치면 자주포만 2000문 이상 있어요. 그것도 최신의 자주포가 2000문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군도 1000문이 안 돼요. 현재 운용 중인 게. 하기사 뭐 누가 미국 땅에다가 뭐 할 일이 그렇죠.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만 이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파 자체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큰 볼륨을 유지해 왔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국산화율이 85% 정도 돼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 파워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이것도 지금 전차 자주포 다 국산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해외에 팔면 팔수록 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로켓 같은 건 어때요? 발사무기 체계는? 유도 무기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도 무기도 보통 이제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전 뉴스를 잘 보시면 막 보면 이제 주로 미사일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사일도 난리예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수요를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번호표 보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빨리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도 천무 같은 거는 이제 마음 먹으면 계속 더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천무도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볼륨을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다만 지금 사실 이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웬만한 큰 국내 방산업체 라인은 거의 꽉꽉꽉 다 찼어요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꽉꽉꽉 찼고 그다음에 22년도, 23년도 뭐 지금까지도 계속 사람 뽑아요. 그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또 그 얼마 전에 계획도 공개가 됐던 LSAM이라고 하는 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이게 이제 일종의 방어 체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중동에서도 벌써부터 관심 갖고 있다. 이거는 아직 뭐 실전 배치는 물론 완성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근데 이제 26년 목표인가 그러지 않나요? 아마 LSAM? 전력화 지금 시점이 이제 군에 배치되는 최초 배치되는 게 26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중동이 벌써부터 뭔가 좀 이렇게 침발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이 안보적으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란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했죠. 공방할 때, 미사일로. 근데 그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UAE나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보면 뭐 패트리어트, 사드 뭐 이런 거 있죠. 네네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S400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는 이제 뭐 유로셈 그래서 이제 아스터라고 있고, 뭐 이스라엘 또 아이언돔, 뭐 데이비드 슬링, 그다음에 뭐 에로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제외가 되겠죠. 물론 이제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스라엘제 미사일 방어 체계 사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왠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좀 꺼림칙하죠. 그럼 미국제는 또 샀어요. 근데 미국은 중동 국가에 무기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놓습니다. 뭐 정비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까다롭.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뭐 제약 걸어놓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유럽도 당해본 경험이 많거든요. 이제 중동 국가들이 특히 UAE,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비싸게 부르고 비싸게 받아먹고 뭐 비싸게 유지 정비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UAE나 사우디나 공통적으로 자국의 방위 산업을 이제 키우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 특히 이제 LSM과 같이 고고도에서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 나라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LSM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이 요격체 방식을 써요. 요격체 방식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도 이제 두 가지 요격 방식이 있는데. 네. 팩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근처에 가서 터지면서 파편으로 미사일을 요격해요. 네. 근데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핵이나 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요격했을 때 이게 잔해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 팩3라고 히투킬, 그러니까 직격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하 뭐 5 이상으로 날아가서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아예 이 요격하는 탄도미사일을 갈아버려요. 잔해가 그냥 공중에서 다 다 타버리게. 부서져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LSM도 비슷한데 우리는 거기다 기술을 더해서 미사일에서 이 히투킬을 할 수 있는 요격체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사일을 딱 정확히 조준해서 거기 가서 딱 부딪혀요. 아니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뭐가 또 나와요? 네. 단분리를 하고 하나가 더 나갑니다. 그게 요격체예요. 그래서 단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LSM이 원지해 이제 장거리니까. 네, 패트리어트는 좀 더 짧은 거고.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한 40km 최대, 네. 고도 40km인데 LSM은 60km까지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뭐 대기권 외기권 이 수준으로 돼버리니까. 약간 사드보다 조금 아래. 네. 네. 그래서 지금 LSM2는 아마 사드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격체라는 물건을 미사일이 단분리하면서 요것만 쫙 날아가요. 그래서 요게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보고 때리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은 사실 미국, 이스라엘,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서방 세계 기준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죠. 근데 그게 26년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이제 군에 네. 운용이 될 예정이고 네. 중동에서도 딱 보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뭔가 기술은 조금 더 아마 검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LSM이 테스트했을 때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는 진짜 아예 완전 비공개잖아요. 왜냐면은 네. 관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군 관계자들이 와서 네네. 많이 봤어. LSM은 진짜 많이 봤어.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잠재적 고객들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군 관계자들, 중동 국가 군 관계자들이 우리 국가연에서 테스트할 때 알게 모르게 많이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보고 되겠다 싶으면 네. 야 와서 봐봐. 네. 재미난 거 있어. 보여줄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딱 미리 보고.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죠. 프로모션. 네, 그래서 실제로 그들 국가들의 관심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난해 사우디에서 방산 전시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LSM.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네. 가격 책정은 됐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우리가 만약에 사면 인도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들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이스라엘, 유럽산보다 네. 가성비 있고. 네. 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UAE나 사우디는 오일 시대 대비 오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석유 시대가.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준비 중에 하나가 방위 산업이에요. 그들 나라도 방위 산업을 키우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3년도에 그 UAE에서 하는 이제 아이덱스라고 중동에서 제일 큰 방위 산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네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오. 특히 UAE. UAE는 지금 뭘 하냐면 오일머니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부펀드 통해서 가능성 있는 해외 방산업체 지분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그 나라가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방산업체들 지분은. 그래서 사실 그거 혜택을 보고 있는 지금 국내 중소 방산업체들도 있고 자국내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했죠. 야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사다 썼는데 우리나라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네. 비싼 돈 주고 사고 또 그게 있어 또 중동 왕가들이 네네네.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사오면서 사실 항공기 구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몇 퍼센트를 커미션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 무기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룰을 아직도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외 뉴스 보시면 심심치 않게 이런 방산 비리가 터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유럽산 무기 구입한 나라들이 특히 제3세계 국가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빈산만 같은 사람은 안 하겠다. 어차피 돈도 많은데 커미션 받아서 뭐해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더니 우리나라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차라리 우리 손으로 정비하고 우리가 뭔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빈살만 들어서 많이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UAE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부펀드 통해서 해외 방산 스타트업들 혹은 방산 중소기업들, 유망한 기업들 지분 투자를 해요. 심지어. 그리고 그런 무기들을 UAE 만들어서 전시해서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파트너로서 봤을 때 한국이 제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LSM도 아마 이제 사우디나 UAE가 구매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 환경에 맞게 뭔가 개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현지화해줄 수 있는 거죠. 너네 방산업체에서 개조해. 우리가 기술 지원해줄게.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방산 기술을 올려왔고 예. 뭐 얼마치를 사는 대신에 기술 이전, 예. 우리나라 저축률 현지 받고, 생산 예.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기술력을 많이 얻어서 좋지만 예. 생산 기반도 닦아놔서 좋지만 예. 또 수출할 때는 기술력이 또 이전이 되어 나가는 거고 예. 현지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예. 그렇게 또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사례가 그거예요. 우리가 터키에 네. 사실 K2 전차 기술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비슷한 알테이라는 전차를 만들어 지금 해외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거 죽 서서 개줬다.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 그 알테이 전차에 들어가는 중요 구성품도 있잖아요. 네.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중소기업들이.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있네요. 터키가 기술력이 그렇게 안 돼요. 부품들을 만들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중소기업들에서 만드는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우리 네. 수출이 또 늘어나는 효과고 네. 사실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몇 가지 기술 이전해 주는 것도 네. 핵심 부품 우리 거 사서 써.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그거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 준다라는 것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생태계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 이런 영상 댓글로 막 네. 그런 거 막 지적을 하세요. 막 기술 유출해 갖고 막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기술로 뭐 만들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터키 알테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창원 쪽에 가보시면 네. 그 K2 전차 납품하는 중요 구성품들 거기서 많이 가져가요. 실제로 엔진도 지금 사갖고 근데 그래도 되는 거고. 되죠. 네. 또 방산업체들은 수출할 때 뭐 하나하나 다 엄청 깐깐하게 또 아유 다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몇몇 분들은 막 다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말처럼 그게 쉽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또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 트럼프 2기가 됐는데 예. 트럼프 2기의 어떤 외교 방식이 우리 K방산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네. 특히 유럽, 그러니까 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나토 회원국들이 이 국방비 분담하는 거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트럼프 지금 뭐 GDP 5% 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각국별로. 네. 근데 5%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이 지금 제2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각성은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복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거예요. 음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동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고. 트럼프가 나토를 또 엄청나게 압박하니까 네. 나토는 비싸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줄 수밖에 없지만 네. 거기가 아닌 나토가 아닌 다른 중동 지역들. 입장에서는 중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유럽 쪽에 많이 팔고 네. 그래서 약간 좀 공급 여력도 달리고 이러면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마 이제 2기 행정부 때도 자신의 이제 세일즈 외교의 핵심은 아마 방위 산업에 둘 겁니다. 미국 내 방위 산업. 근데 이제 문제가 캐파가 안 돼요. 캐파가. 캐퍼빌리티 자체가 지금 미국의 방사는 호황 중에 호황이에요. 이미 예, 네,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좀 떨어졌지만 주가가 한때 500불 정도 이상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린 나라들이 막 10개 국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은 할 수 있지만 선택이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면 유럽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시장은 역시 중동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아까 천공2 세일즈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2010년 초반부터 세일즈 활동을 뭐 다각도로 했고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많이 또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중동은. 중동 특히 이제 미사일 관련돼서 공개를 지금도 못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미치고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값받고 지금은 뭐 다 제값받고 팔죠. 그 이상씩. 왜냐하면 한번 디어봤거든요, 중동에. 이제 몇몇 업체들이. 흔히 우리가 이제 유도 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 이제 네, 대부분 이제 미사일. 로켓, 미사일 이런 네. 건데 그게 LIG 넥스원 말고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나요? 하나도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좀 아까 천문 말씀드렸잖아요. 예. 천문에서 쏘는 게 이제 KT즘이라고 예.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하고 있습니다. 지대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사 보면 에이테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에이티컴스. 그거랑 거의 똑같은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천문에서 쏘는 건데 지금 요것도 그 이제 아마 올해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동 국가가 도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미국과 협의를 그들 나라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오케이를 한 상황이라 올해 아마 그 이제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이 폴란드에도 수출됐지만 아마 이제 중동 쪽에도 본격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그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스페이스. 그러면 이게 무기 체계 중에서도 뭐 사거리라든지 이게 네. 지대지냐 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 기업 가서도 같이 그 외국에 가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 경쟁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그게 사실 재밌는 게 우리 군이 약간 뭔가 사업을 할 때 나눠 먹기식으로 많이 합니다. 갈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궁2만 보면 네. 천궁2 미사일은 LIG 넥서스 만들어요. 통제 시스템도 LIG 넥서스 만들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들어요. 그렇죠.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만들고. 그러면 그 위에 이걸 전체를 체계 통합하는 거는 LIG 넥스원이에요. 그래서 판매는 LIG 넥스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천궁2 같은 경우에 가장 비싼 게 레이더잖아요. 그런 이제 체계별로 이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한화가 더 많이 가져가요. 한화 시스템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돼 있어서 사실은 경쟁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사실 기존의 그 좁은 내수 시장에서 뭐 네. 같은 제품 때문에 두 회사 개발시키고 이러면은 또 너무 마진도 안 나오고 맞아요. 하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계열화 정책이 있었어요. 계열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은 미사일 만드는 업체가 하고 어디가? 뭐 이런 식 레이더는 레이더 만드는 업체하고 장갑차는 장갑차 만드는 업체하고 계열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지면서 약간 살짝 이제 경쟁이 좀 네. 생기고. 근데 해외 시장에서는 딱히 아직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건 사실 없어요.